네, 지니어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이 좀 부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제가 지난 영상에서 BJ 남순님을 잠시 언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남순님의 팬분들인지 몇몇 분들이 저한테 뭐 댓글이나 그런 것들로 남순님은 이번 그 수트님과 관련된 아프리카 TV 코인게이트 그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언급했냐, 그냥 남순님은 그 수트라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같이 합방 한 번 한 거가 단데 굳이 왜 언급하냐 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반응들, 남순님의 팬분들의 뭐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뭐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올릴 그 파이님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저는 그냥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뭐 그분들의 팬분들인지 와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무시한다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해당 BJ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무튼 그럼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남순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남순님은 이분이랑 뭐 이렇게 코인 관련된 그것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저는 사실은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들을 보시면 남순이 코인 홍보한 적 없는데 사실만 말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저 예전부터 진짜로 저는 이거 지금 와서 그냥 이빨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 이 코인과 관련된 어떤 이 유명인들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증거로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게 뭐냐면은 남순 원창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자. 남순님 예전에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이때 나오는 분이 원창년이라는 분입니다. 이때 이분이 뭐 롤스로이스 뭐 람보르기니 막 이렇게 타고 나와가지고 보시면 이때도 남순님 방송에서 뭐 맥라렌인가요? 막 뭐 이거 차 좋은 차들 그리고 뭐 롤스로이스 다 타면서 몇 번에 이렇게 보이시죠? 남순님이랑 원창년님이랑 합방한 거. 예. 근데 결국은 원창현님이 관련돼 있던 이 임페리얼 스타 코인이라는 코인도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제가 그 남순님과 원창년이라는 분을 언급하면서 남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 원창년이라는 그분은 누군지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뭐 코리안 리라고 해서 국내에서 꽤 규모가 큰 그 대기업의 재벌 3세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2019년도에 임페리얼 스타 코인이라고 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구설의 사건에 이렇게 같이 좀 엮여 있는 인물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임페리얼 원창년 이렇게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검색 결과가 나오죠. 뭐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일단은 검색 결과만 쭉 보여드립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쭉 나오죠.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남순님과 원창현님이 같이 이렇게 키워드로 묶여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글들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코인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구설에 올랐던 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원창현님과 남순님은 어떤 사이인지 어떤 인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3년 전에 남순님 방송에서 이렇게 연매출 구조 가업 슈퍼카 모으기가 취미인 1% 금수저 이래가지고 박가래님이랑 같이 이렇게 합방을 한 전력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같이 합방을 하고 1년 뒤에 한 번 더 다시 남순님 방송에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슈퍼카 4대 코인 수익 30억 그리고 연매출 10조 1% 재벌 3세의 슈퍼카드를 보고 쭉 나오고, 남순 풀 영상 이 채널에서는 금수저 원창현님 합방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뭐 이때까지 한 2년 전이니까 2019년 3월이라고 하는데, 저 때가 이때까지는 남순님이 저 원창현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그냥 이제 돈 많은 재벌 3세로 알고 같이 합방한 걸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해요. 이때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뭐 이때도 그렇고 그냥 이제 재벌 3세라고 하니까, 그리고 슈퍼카 많고 하니까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같이 합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몰랐겠죠.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때 보시면요, 이 방송을 원창현님의 말에 따르면 2019년 3월에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 3월에 남순님 방송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 여기 기자왕 김 기자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재벌 또 요플레 뚜껑 할나요? 재벌 3세에게 궁금증 물어봤습니다.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원창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왔을 때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올해 3월인데요. 그때 두 번째 방송을 나갔는데, 네, 이렇게 2019년 3월에 그 남순님 방송에 나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일단은 작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저런 식으로 2019년 3월에 원창현님이 남순님 방송에 나가서 출연을 하고 같이 합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19년 4월 2일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사건이 터집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검색 결과로 와서 이걸 보시면요, 단독 재보험사 코리안리 오너 일가가 암호화폐 도박과 사기에 연루됐다 이러면서 이 기사가 2019년 4월 2일 날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쭉 보면은 코리안리의 원혁희 회장의 손자이자 원종규 현 코리안리 대표이사의 조카인 원아무개 씨 34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원창현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때 저 원창현님과 관련된 그 임페리얼 스타 코인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4월 2일에 이미 이렇게 기사가 나고 그 원창현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남순님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영상 업로드 시점이 2019년 4월 28일입니다. 여러 가지 뭐 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이유로 이렇게 업로드는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분명히 녹화를 3월 달에 했다면은 그 사이에 원창현님에 관한 어떤 안 좋은 뭐 뭔가 좀 논란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굳이 4월 말에 이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립니다. 이거 말고도 이 영상 보시면은, 이 영상도 2019년 4월 27일 그때 말에 또 올렸죠. 이 녹화 방송을 실제로 원창현님 말대로 3월 달에 녹화한 건지 아니면은 4월 달에 녹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은 그 원창현님이 논란이 생긴 그 다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녹화를 3월에 했고 편집이나 이런 게 오래 걸려서 4월 말에 저렇게 업로드했다 치면은 굳이 업로드를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방송사나 그런 곳에서는 괜히 뭐 논란을 일으킨 특정 출연자에 대해서 통편집을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뭐 괜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번 경우에도 저 원창현님과 관련해서 뭐 저 원창현님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당시에 이제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원창현님이 남순님 방송 나와가지고 희덕대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부를 과시하는 저런 영상들을 보게 된다면 또 어떤 뭐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은 편집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의 의견을 좀 추가해봤습니다. 이것도 몰랐다고요? 그냥 같이 합방한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나 그런 것들은 모를 수 있다. 네, 뭐 그것도 오케이, 뭐 모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뭐 합방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조사를 안 해본다거나 딱히 관심이 없으면은 모를 수 있죠. 네,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고 이 해당 방송에서 남순님은 이렇게 같이 합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비트코인으로 형님이 비트코인으로 돈 얼마 벌었다 했죠?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한 달 동안 30억 벌었을 때. 그럼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안 하고 치고 빠지기 잘했네. 보신 것처럼 남순님은 그 원창현님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도 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남순님은 뭐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원창현이라는 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재력이나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을 알리고 뭐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 방송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거의 그런 내용들 뿐이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주변 인맥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100만 회,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현재 320만 회나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원창현님 저 사람이 자기가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남순님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믿고 진짜로 코인으로 돈 벌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방송 중에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말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런 조회수만 보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그 부자 마케팅 아니면 어떤 부자나 재력 이런 것들로 유튜브 각을 뽑아서 영상을 만들고 방송을 하면은 어그로가 잘 걸리는 거는 네, 인정합니다. 좀 유튜브 치트키 중에 한 개죠. 네, 예를 들면 뭐 롯데 시그니엘 아니면 뭐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아니면 비싼 시계, 뭐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키워드들이 어그로가 잘 끌리는 거 맞습니다. 네, 맞고 저도 만간 그런 류의 영상을 하나 올릴 수도 있는데 아니다.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은 제 채널 메인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요. 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관리하는 가게가 14개, 하루에 400만 원, 월 순이익 1억 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 영상도 지금 조회수가 200만 회가 넘어가죠. 참고로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뭐 한번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돈과 관련된 재력과 관련된 유튜브 어그로는 참 그런 조회수를 많이 만들어내기 쉬운 어떤 장치입니다. 그러면은 인정한다 그거예요. 네, 인정하는데 그러면 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왜 과장을 하고 더 포장을 하고 그랬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다시 아까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기자원 김 기자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이 지금 왜 이렇게 썸네일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김 기자 원창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좀 다른 썸네일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BJ 남순 방송 조작한 내용들. 네, 뭘까요 이게?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 썸네일을 가진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 영상을 또 계속 보면요. 그 와중에 저를 이용하면 또 자극적인 소재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저를 처음으로 해서. 근데 실제로 뭐 시계를 풀러준다, 네. 고가의 뭐 재물을 그냥 나눠준다, 네. 뭐 그런 식의 방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계를 나눠준다 했던 거는요. 사실 이런 방송들이 소위 말하면 주작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작에 가깝고요. 시계를 풀어주는 것도 그냥 거의 쇼잉의 형태죠. 방송을 더 자극적이고 재밌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실제로는 시계를 주지 않나요? 그 시계 제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제 것도 아니고 그게 즉흥으로 나온 거예요. 즉흥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야 저희 시계 풀어주면서 야 이거 주는 컨셉 하자 해서 알겠어요 하고 차고 마지막에 주는. 그럼 실제로는 거기에 나왔던 허세가 거의 대부분 사실 아니다. 그쵸. 네, 방금 보여드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있어요? 허술한 부분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너무 겸손한 척했는데 너무 다 퍼줘. 뭐 진짜 달라고 진짜 줘요. 중간에 이거 주작 여러분 주작 아니고 이거 저기 창현이가 준 거예요. 딥시 1300. 이거 준 거예요? 1300? 예. 사실은 딥시. 사실은 선물 하나 가져왔거든. 이게 시계 더 안 차가지고 네. 예전에 내가 차던 건데 그냥 롤렉스거든. 그냥 너 차라고 가져왔어. 주작 같네. 이걸 저 준다고요? 갑자기. 이걸요? 이걸 준다고요? 아 거짓말 아니야. 이거 보증서 있어요? 내가 보증서. 이거 남자 자존심인데 받을 거냐? 아뭐 싫으면 말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뭐 싫으면 말고.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아까 그 영상을 보면요. 그리고 보면은 방송에 그런 게 있었어요. 라면 끓일 때 막 끓이는 방법, 요플레 뚜껑 안 핥고 버리고 예. 이런 것도 다 각본이에요. 각본을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플레가 왔을 때 요플레네? 하면서 점점 에이 버리고 이게 다 연기예요. 그럼 요플레 뚜껑 할나요? 당연히 핥아 먹죠. 꼭지 따는 것도 방송에 있었어요. 그래요? 아니 꼭지를 따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꼭지를 가위로 탁 잘랐어요. 예. 꼭지 툭 떨어지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 누가 꼭지를 가위로 잘라 먹어요. 예. 닦아서 먹지. 예. 그런 부분도 다 그냥 주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면은요? 라면을 제가 그게 찬물에다가 그냥 넣고 스프 확 넣고 그냥 끓여버렸을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물 끓이면은 넣고 하잖아요. 근데 마치 라면을 처음 끓여보는 사람 컨셉으로 하려고 라면에 그냥 물이랑 스프랑 저 면을 한 번에 다 집어넣고 그냥 불 켜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만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먹어보실래? 그럼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먹어보세요. 그냥 먹는 게 궁금해서. 라면을 이제 좀 한번 끓여보실래요? 라면 내가? 응. 도구를 잘 사용하네. 그래서 라면은 좀 끓여봤지. 이거 요플레 하나만 먹어보실래? 그러죠. 요플레 평소 안 좋아해? 아니 먹는데 뭐 그냥 맛만 봤어 나는. 그렇구나.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그렇지. 이쪽을 왜 먹어? 뭐 이런 것들. 네,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부자 관련된 재력과 관련된 어떤 어그로 그런 쪽으로는 뭐 해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주작은 좀 아니지 않나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뭐 재미를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일단은 주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방송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원창현님에 대해서 와 확실히 우리랑 클래스가 다르구나,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와 저 사람 돈도 진짜 많은갑다, 뭐 그런 식으로 원창현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맞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원창현님이 코인과 관련된 사건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 터졌다면은 당시에 원창현님이 자기의 어떤 뭐 유명세나 자기의 어떤 팔로워분들, 그분들 상대로도 코인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에 띄워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원창희님은 본인의 인스타나 그런 걸 통해서도 임페리얼 스타 코인, 그러니까 IS 코인을 많이 홍보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남순님 방송을 통해서, 남순님의 주작 방송을 통해서 원창희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원창희님에 대해서 어떤 환상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원창희님의 잠재적 피해자가 안 됐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남순님? 아니 실제로 진짜로 남순님을 통해서 원창희님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뭐 임페리얼 스타 코인이 유입돼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랑 그런 정황들, 그런 것들은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남순님을 좋아하는 팬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저한테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사실 확인도 안 된 일을 왜 뇌피셜로 짓거리냐, 그래서 뭐 그런 피해자가 발생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고요. 이런 식으로 원창현님과 남순님은 2년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영상을 찍었고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호부터 2년 뒤에 남순님은 그 수트님과 다시 또 합방을 합니다. 비슷한 컨셉으로요. 뭐 재력가 뭐 그런 컨셉으로 같이 또 초대를 해가지고 출연을 시키고 합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댓글들을 보니까 그 수트님이 뭐 남순님 방에 와서 별풍선 쏘면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뭐 남순님은 원치 않는 합방을 반강제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결론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이 합방을 했고 남순님 방송에 수트님이 나왔어요. 맞죠? 근데 이번에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네, 몰랐겠죠. 그냥 뭐 자기한테 후원 많이 해주시는 그냥 뭐 돈 많은 사람 정도로 알았겠죠. 남순님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본인 방송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별풍선 많이 쏘고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지금 밝혀진 것처럼 그런 코인과 관련해서 막 장난질을 치고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처음부터 의심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남순님에 대해서 또 작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 남순님 채널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생방송 중 여동생에게 찐텐 고백하는 900억대 자산가 수습 불가 점점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자산 900억 이렇게 놨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900억대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이 수트님인데, 그러니까 수트님이 요 방송에 잠시 이렇게 목소리 출연해가지고 통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남자답게 그래도 한번 정면 돌파해보겠습니다. 남자 대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산 900억은 도대체 누구 피셜입니까? 남순님? 뭐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남순님 채널에서 수트님과 같이 합방했던 영상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보시면은 남순님이 올렸던 영상들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있네요. 상위 0.1% 금수저가 아프리카 큰손이 된 이유, 이런 영상이 있는데 지금 삭제됐다고 나오죠. 41만 조회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남순님의 본 채널에 올렸던 영상도 삭제가 되고, 그리고 해당 발언을 수트님 본인이 남순님 방송에 나와서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남순님의 풀 영상을 올리는 여기 와서도 쭉 보니까 여기서도 해당 그 0.1% 금수저 있네요. 요 방송 이것도 풀 영상이 이렇게 삭제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확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도 이렇게 상위 1% 금수저다 뭐 이런 표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900억대 자산가 이런 표현들이 그냥 뭐 남순님 입장에서는 그냥 유튜브 어그로 끄는 용으로 그냥 뭐 수트님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갖다 써가지고 뭐 썼던지, 아니면은 그냥 없는 사실을 그럴싸하게 그냥 900억대 자산가라고 갖다 붙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순님의 의도가 어쨌든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머릿속에 수트 저 사람은 자산을 900억이나
보유한 진짜 부자구나 이런 어떤 인식과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 예로 제가 보면은 이번에는 검색창에 수트 900억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러면은 검색 결과가 이렇게 쭉 뜨는데요. 다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수트님 900억 이거 인증된 거야? 왜 팸코에 900억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쭉 이렇게 이 90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글의 댓글을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남순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음 이런 식으로 남순님 이름이 나오죠. 이 글 말고도 이렇게 수트는 재산이 얼마냐 라고 돼 있는 글을 보면요, 이 글의 댓글에서도 상렬이 유튜브에는 900억 재산가라던데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렬이라는 표현도 그 남순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남순님 유튜브를 보고 온 사람들이 그 수트님에 대해서 아, 그 사람은 900억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남순님 본인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남순님의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수트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900억이라는 얘기는 누구 피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상도 다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순님 또 어떤 문제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이 영상이 지금은 제목과 썸네일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그 수트님에 대해서 조사할 때 캡처해 놓은 거고, 최근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사건이 터진 이후로는 남순님이 해당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네, 여기 있네요. 이 영상이거든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이 현재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직원 입사 지원서 검토, 제목도 바꿨고 썸네일도 바꿨죠. 네. 그래서 이 영상 내용 진짜 맞는지 보면요, 일단은 영상 길이가 8분 48초고 아까 보여드린 이것도 8분 48초죠. 네. 그냥 뭐 복장이나 뒤에 배경들을 비교해봐도 같은 영상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복장과 뒤에 라면 냄비 이런 게 있는 거.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남순님 또 해당 영상에 대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조금 뭐 900억대 자산가라고 제목을 짓고 썸네일을 박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하여튼 뭐 문제를 인식하신 건지 일단은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내리진 않고 그냥 이렇게 제목이랑 썸네일만 바꾸신 걸로 보입니다. 네. 무튼 이렇게 남순님이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는 저런 식으로 900억이라는 타이틀로 수트님을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가 안 터졌다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 수트님이 코인을 정상적으로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은 나중에 그 남순님의 영상을 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 티오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티오코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있잖아, 그 남순님 예전에 방송 나와가지고 뭐 자산이 900억대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발행한 코인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다면 그 수트님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가진 상태에서 조금 더 허들 없이 어떤 거리낌 없이 티오 코인을 받아들이거나 구매하거나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남순님뿐만 아니라 그 감스트님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컨텐츠 할 때 본인의 컨텐츠 어떤 장소 제공, 예를 들면은 롯데 시그니엘에서 하룻밤에 뭐 2천만 원씩 하는 그런 스위트룸을 수트님이 빌려주고 그거를 방송에서 언급해주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움짤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 요 영상이 바로 감스트님이랑 BJ 주보리님이랑 같이 그 서울의 롯데 시그니엘 롯데타워에 있는 그 롯데 시그니엘에서 같이 이렇게 합방을 했던 그 방송인데요. 이 방송도 현재는 이렇게 내려가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진짜로 수트님이 코인을 정상적으로 발행을 했다면은 그때 됐을 때 또 사람들이 야, 티오 코인이 뭐길래 요즘 핫하냐 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있잖아, 예전에 그 감스트님 방송 나와가지고 그 주보리님이랑 같이 컨텐츠 하라고 시그널도 잡아주고 뭐 명품도 선물해주고 그 사람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고 수트님에 대해서 미화가 되는 거죠.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남순님 팬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감스트님 팬분들까지도 저한테 이거 너무 억까 아니냐, 그냥 뭐 억지로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서 왜 저 맘대로 뇌피셜을 하냐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는 수트님, 그리고
뭐 K님, 창현님, 머시기, 연보성님 그런 분들이 현재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그것마저도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럴 정황이 충분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수님이랑 감스트님은 본인들이 의도한 게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그럴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다들 정황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뭐 K님, 창현님, 연보성님 이렇게 다 욕하고 있잖아요. 이용호님까지 또 몇 명 더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참 이게 모순인 거죠. 그분들도 코인을 발행하는 가정하에 지금 욕을 다 얻어먹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진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은 남수님과 감스트님도 조금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수토님한테 돈을 투자한 BJ분들 그분들은 뭐 실제로 수익이 실현돼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뭐 저의 이런 말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 그 남수님이랑 감스트님도 막 그렇게 심한 비판이나 그런 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 뭐 K님, 창현님, 연보성님, 뭐 이용호님, 뭐 김태경님 그런 분들이 비교가 안 되죠. 넘사벽이지. 그분들은 하여튼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분들이랑 남수님, 감스트님이랑은 뭐 확실히 뭐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감스트님이랑 남수님한테 그들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은 그 수트님이 코인 가지고 장난질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은 생겼을지 모르는 그 2차적인 피해들 그런 피해들 속에서 감스트님이랑 남수님의 시청자분들이 어떤 뭐 일단은 그런 상황이 안 생겨서 다행이긴 한다만 그런 어떤 수트님에 대한 어떤 미화라던가 뭐 포장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일조를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 거죠. 다음부터는 일반인 분들의 출연에 대해서 뭐 섭외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겠다, 좀 더 주의하겠다, 뭐 그런 말들 그리고 실제보다 좀 더 과장된 연출이나 주작 같은 거는 좀 자제를 하겠다, 뭐 이 정도 그런 말들을 좀 듣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게 다예요. 진짜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고 그리고 좀 전에 그 남수님이랑 감스트님 사례 말고도 한 개 더 있죠. 사실 이거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좀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로 언급을 하는데 예전에 그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타이틀로 활동했던 이희진님에 대해서 처음에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알리고 조금 노출을 시켰던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BJ 최고님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최군 이희진이라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최군님이랑 이희진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같이 방송도 하고 막 그랬죠. 네.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막 찾아보려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쿤TV 이희진 이렇게 치니까 쭉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던데 이때 보면은 이때 이렇게 최군님이 뭐 각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로수길 인터뷰 중에 그런 식으로 부가티 베이론을 타고 지나가는 이희진님을 찍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최군님 방송에 이희진님이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희진님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는 동생들이라면서 람보르기니 2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주변 인맥들까지 과시를 하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최군님 방송에서는 또 이희진님의 집도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재력을 뽐냈죠. 그때 청담동에 있는 이희진님의 고급 빌라라고 하나요? 하여튼 엄청 비싼 집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때는 롤스로이스를 타서 영상을 찍는 그런 또 방송이었죠. 그러면서 이때 최군님이 했던 말을 보면요. 자, 오늘 이진 형님이었고요. 사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약속도 안 돼 있었는데 집까지 공개해 주시고 저보다 1살 차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뭐 집이 잘 살았던 게 아니고 정말 우리와 같이 20살 때 열심히 일하셨고 알바도 하시고 똑같은데 이제 정말 뭔가 더 메시지를 주고 더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서 늘 기분이 좋습니다. 끝으로 인사하실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이희진님이 요 최군님 방송에 이렇게 나오면서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봐더라도 이거는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최군님이 저 이희진님이랑 관계를 하고 인연을 맺고 방송에 노출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희진님 정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렇게 여러분들이 다들 아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기라는
사기라는 범죄가 성립이 됐고, 그렇게 됐다면은 저 최고님한테는 정말로 잘못이 하나도 없을까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트님도 정황상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수로 그쳤지만, 여기에 대해서 남수님과 감수님도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더라도 조심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저도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수님이랑 감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더 키운다거나 그러고 싶진 진짜 않고요. 진짜로 그러고 싶진 않고 그냥 뭐 제 생각을 말하는 채널이니까 이렇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남수님 팬분들이 막 난리를 피우고 하니까 제가 또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또 이상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후원을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한다거나 저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엔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근데 다만 저에게 앞으로 뭐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주저없이 사과드리고 뭐 조심하겠다, 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저없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뭐 제 팬분들한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그렇게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남수님이랑 감스트님은 뭐 몰랐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들로만 봤을 때는 그 수트님이 두 분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용당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이용을 당했더라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거라면은 조금의 어떤 그런 거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또 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이 이슈가 워낙 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뭐 상관없는 듯이 연결고리를 안 만들고 싶겠죠. 그만큼 조심스러울 거고 불똥 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 감스트님이랑 남수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연락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이었나요? 그때 이제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감스트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다만 이제 감스트님 생각은 제 생각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화를 마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남수님이랑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좀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연락을 좀 하고 나서 이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진 것도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때 아마 목요일에서 금요일, 그러니까 금토일, 목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남수님이 그 72시간 노방종이라는 컨텐츠로 계속 이렇게 하여튼 끊임없이 방송을 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남수님의 연락을 최대한 기다려봤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6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도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남수님의 어떤 의견은 들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좀 다양한 방법으로 남수님한테 연락을 좀 취해봤지만 아마 제 의사는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연락이 안 됐네요. 네, 안 됐고요. 그렇고 이제 뭐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타이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피해를 입힌 이진님은 35억 정도 하는 그 부가티라는 차량을 통해서 자신을 어필하고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기부왕, 주식천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날렸던 박철상님, 그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00억 주식부자, 뭐 수억 원 기부 이런 어떤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언급한 원창현님도 재벌 3세라는 타이틀로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그런 것들로 마찬가지로 자신을 어필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트님도 뭐 메이저 BJ분들의 회장, 열혈팬, 1, 20억 정도 되는 별풍선 후원 금액 그런 것들로 본인을 어필하고 포장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은 좋겠는 건 진짜들은 그렇게 본인이 원래 하던 본업과 상관없는 아니면은 본업과 다른 무언가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어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4명의 사람들은 다 보면은 본인이 하는 본업이나 본인의 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본인을 이렇게 수식하고 포장하고 어필했던 거죠. 예를 들면 로레알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의 스타일난다를 매각한 김소희 전 스타일난다 대표님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을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한 김봉진 대표님도 그렇고, 다들 그냥 본인의 업에서 본인이 할 일을 그냥 묵묵해서 보니까 그 결과로서 뭐 그런 어떤 기업 매각이라던가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결과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메이저 언론사나 그런 곳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포커싱을 하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어디 아프리카 BJ나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돈이 얼마니, 돈 얼마 벌었다니 그런 돈자를 하는 거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들은 그런 게 진짜 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분들 그리고 그 이상의 다른 다양한 어떤 사짜 기질을 가진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 네. 일단 마무리를 이렇게 할 거고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또 불편한 분들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강약 약강이다. 뭐, 이렇게, 뭐, 남수님이나 감수스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까지랑 다르게, 좀 다르게 뭐, 이렇게 유하게 접근을 한다. 말을 약하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저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강약 약강이 아니란 거를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큰 거 옵니다.